오늘의 잠결의 영화 메트로폴리스. 개봉 직후 메트로폴리스 필름은 심하게 가위질 당했고 수정판이 만들어졌다. 그때부터 계속 필름의 4분의 1 이상이 손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08년 거의 완전한 필름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건 훼손이 심한 필름이었다. 16mm 필름으로 제작된 것으로 원본 화면 비율과도 맞지 않았다. 필름의 상당량이 복구될 수 있었고 편집으로 잘려나간 장면은 이 아르헨티나 필름으로 복원됐다. 스페인어 자막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데는 센서 카드가 사용됐다. 삭제 처리된 부분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16mm 필름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냈고 손실된 프레임은 검게 처리했다. 삽입 자막은 원본 글씨체로 처리됐으며 다른 서체로 처리된 자막은 손실된 장면을 요약하고자 첨가되었는데 이는 스토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더 짧은 손실 부분은 검정색 리더 테이프로 표시했다. 필름 제작은 우파, 배급사는 파루마베사다. 감독 프리츠랑, 각본 테아폰 하르보우, 디자인 오토 헌트, 에리흐 커틀헛, 칼 볼브레트, 카메라 칼 프런트, 분더리토, 음악 고트프리드 휴페르츠, 미술 발터 슐체 미텐돌프. 테아폰 하르보우의 소설 메트로폴리스는 프랑크푸르트 일루스트리어테스 블라트, 즉 그림일기에서 연재됐고 오구스트 셜 베락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됐다. 등장인물 요 프레데센 역, 알프레드 아벨, 프레데 역, 구스타프 프렐리히, 로트방 역, 루돌프 클라인 로게, 마리아 역, 브리기트 헬름, 마른 남자 역, 프리츠 라스프, 요사밭 역, 테오도르 루스, 11811 게오르기 역, 어빙 비스뱅거, 그로트 역, 하인리히 게오르그. 그 외 창조자, 인조인간, 사신, 7가지 대죄, 머릿말, 머리와 손 사이의 중개자는 심장이어야 한다. 메트로폴리스. 프롤로그, 도시의 심장. 어두운 화면 속 거대한 기계가 나타난다. 거대한 톱니, 피스톤, 밸브가 물결치듯 움직이는 기계의 리듬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피스톤이 무겁게 오르내리고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 관에서는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파이프는 숨을 쉬듯 진동한다. 카메라는 기계의 일부분에서 또 다른 기계로 이동하며 마치 도시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이게 한다. 타임키퍼, 즉 시계 클로즈업. 시계 바늘이 빠르게 움직이며 시간의 무자비한 흐름을 보여준다. 숫자가 바뀌며 사이렌이 울린다. 교대를 알리는 신호. 작업교대. 노동자들이 작업교대를 시작한다. 엘리베이터가 수직으로 오르내리고 공중통로 위를 인파가 기계적으로 흐른다. 거대한 빌딩 사이로 모노레일, 자동차가 격자처럼 엇갈리며 달린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기계처럼 박동한다. 거대한 철창문이 열리고 지하의 긴 복도에 노동자 무리가 나타난다. 두 무리의 노동자가 서로 마주보며 교차한다. 그들은 검은 작업복을 입고 고개를 떨군 채 발걸음을 맞춘다. 굽은 어깨, 무표정. 발걸음은 동일한 보폭으로 툭툭 맞춰진다. 모두 같은 속도로, 같은 걸음으로 기계 부품처럼 움직이는 군중. 발소리조차 기계음의 일부처럼 들린다. 그들이 나가는 순간 다른 노동자 무리가 들어온다. 표정 없는 얼굴, 지친 눈. 그러나 질서만은 엄격하게 지켜진다. 그들의 모습은 기계와 구분되지 않는다. 지하 깊숙이 자리 잡은 노동자 도시. 지하 세계에 노동자 도시가 있는 것처럼 지상 세계에는 자손 공동체로 알려진 복합 건물이 있고 그곳엔 강당, 도서관, 극장, 경기장이 들어섰다. 지상의 낙원. 화면은 갑자기 밝아진다. 색조가 따뜻한 호박빛으로 전환된다. 푸른 정원, 높이 솟은 탑과 햇살, 맑은 공기. 분수대가 물을 뿜어내고 흰옷을 입은 청년들이 운동 경기에 몰두한다. 달리기를 하고 창을 던지고 웃음을 터뜨린다. 그곳에는 고통도 무거움도 없다. 놀이를 즐기는 상류층 청춘들. 그들의 아버지, 선조들은 기계 바퀴가 돌 때마다 그것을 금과 같은 기적으로 바꾸었고 그 덕분에 자손들은 영원히 꽃피는 에덴 동산의 기적을 누릴 수 있었다. 정원의 한가운데 도시 지배자의 아들 프레데가 나타난다. 그는 행복한 청춘을 보내며 풍요와 자유의 상징처럼 묘사된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프레데스님의 아들 프레데 씨를 접대할 영예의 주인공은 프레데 씨. 프레데를 부르는 여러 명의 여성들과 그들을 관리하는 집사. 프레데는 푸른 정원에서 여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마리아의 첫 등장. 정원의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무리가 들어온다. 남루한 옷차림의 어린 아이들. 눈동자가 커다랗게 빛난다. 그들을 이끄는 여인. 마리아. 그녀의 존재는 이질적이고도 강렬하다. 아이들을 데리고 정원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온 마리아는 상류층 청년들을 가리키며 말한다. 아이들아 보아라. 너희의 형제들이다. 보아라. 너희의 형제들이야. 정원에 있던 청년들이 웃음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본다. 프레데는 숨을 죽이고 마리아를 응시한다. 그 순간 그의 세계가 흔들린다. 경비원들에 의해 제지되어 정원 밖으로 쫓겨나는 마리아와 아이들. 프레데는 홀린 듯 그녀를 쫓아가려고 한다. 누구였죠? 집사에게 물어보는 프레데. 정원의 평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리아와 아이들이 사라진 뒤 프레데는 혼란에 휩싸인다. 그는 결심을 한 듯 정원 밖으로 뛰쳐나간다. 프레데,
마리아를 찾아 지하로. 메트로폴리스의 주인 아들 프레데가 그녀를 찾으러 가면서 사고가 일어난다. 그는 곧장 도시의 심장, 지하로 향한다. 거대한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이곳은 지상의 낙원과 전혀 다른 세계다. 어둠과 열기, 끊임없이 울리는 기계의 음이 가득하다. 기계 앞에 노동자들. 프레데가 본 것은 끝없는 노동자들의 행렬이다. 그들은 마치 기계의 톱니처럼 반복되는 동작을 수행한다. 손잡이를 돌리고 레버를 당기고 바퀴를 맞추며 기계에 몸을 맡긴다.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하다. 땀에 젖은 얼굴에는 생기가 없다. 프레데는 처음 보는 광경 앞에서 충격을 받는다. 영화는 거대한 M머신의 전경을 보여준다. 계기판, 레버, 바늘, 회전판이 미세한 진동과 함께 떨린다. 작업자는 시계판 같은 12분할 다이얼에 맞춰 손, 몸을 규칙적으로 이동시키며 포인터를 맞춘다. 갑자기 기계가 요동친다. 열기와 압력이 높아지고 증기가 새어나오고 경고음이 울린다. 한 작업자가 지쳐 쓰러지며 압력 상승이 화면상 그래픽처럼 느껴질 만큼 바늘이 흔들린다. 폭발. 노동자들이 허둥지둥 달려가지만 이미 늦었다. 굉음과 함께 기계가 폭발한다. 하얀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불꽃이 튀며 사람들을 덮친다. 노동자들이 튕겨나가듯 넘어지고 공간이 혼돈으로 변한다.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다. 프레데는 두 눈으로 참상을 목격한다. 몰록의 환상. 그 순간 프레데의 눈앞에서 M머신이 변하기 시작한다. 거대한 입을 벌린 괴물. 몰록이 모습을 드러낸다. 환상을 목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몰록은 아이를 제물로 바치고 섬긴 신이다. 기계의 피스톤은 몰록의 이빨처럼 보이고 배가는 그의 갈비뼈처럼 요동친다. 입처럼 벌어진 보일러, 계급으로 노동자들이 재물처럼 줄지어 괴물의 입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화염 같은 증기가 재단처럼 솟구친다. 무표정한 얼굴로 한 명, 또 한 명. 몰록은 그들을 집어삼킨다. 프레데는 공포에 질려 소리친다. 그의 환상 속에서 도시의 기계는 인간을 집어삼키는 괴물이다. 현실로 돌아온 프레데. 환상이 사라지고 현실의 기계실 소음이 들린다. 다시 기계의 잔해와 쓰러진 노동자들이 눈앞에 남는다. 부상자들이 들것에 실려나간다. 프레데는 벽에 몸을 기대고 숨을 헐떡인다. 그는 더 이상 지상에서 누렸던 안일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는 결심한다. 아버지에게 이를 알리기로. 황급히 차에 타서 외친다. 신 바벨탑으로 가자. 아버지께로. 프레데, 아버지를 찾아가다. 프레데는 지하에서 본 참혹한 현실을 안고 곧장 아버지를 찾아간다. 높은 빌딩의 상층부,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집무실. 아버지, 도시의 지배자 요 프레데세는 근엄하게 뒷짐을 지고 집무실을 걸어다닌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움직임은 기계적이다. 집무실 안에서도 그를 위해 여러 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들은 양복을 입고 무언가를 계속 적는다. 화면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숫자들. 그때 집무실을 박차고 들어오는 프레데. 아버지에게 그가 목격한 광경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프레데사는 허가하지 않는다. 대신 비서이자 참모인인 요사밧에게 폭발사고 소식을 털어놓는 프레데. 사고 소식을 말하는 순간 아버지의 관심을 끈다. 왜 이번 폭발사고 소식을 자네가 아닌 아들에게서 들어야 하지? 조사해보게. 요사밧을 매섭게 쏘아대는 프레데슨. 비로소 아버지에게 모든 광경을 알리며 고통스러워하는 프레데. 아버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기계실에서 뭘 찾았던 거니, 프레데? 제 형제 자매라는 아이들을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애원하는 프레데. 장엄한 도시예요. 아버지는 이 도시와 우리 모두의 지도자시죠. 그런데 이 도시를 만든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죠? 제 자리에 있단다. 제 자리요? 지하예요? 지하 사람들이 언젠가 반란을 일으킨다면요? 그 순간 집무실에 들어온 알람. 중앙기계실 10장 그로트의 급한 전갈입니다. 노동 현장의 감독관이 프레데슨에게 보고서를 가져온다. 그는 낡은 설계도를 건네며 말한다. 그 빌어먹을 도면이 2개 더 나왔습니다. 오늘 M구역에서 사고당한 2명의 주머니에서요. 설계도에는 지하 깊숙한 통로와 방들의 구조가 그려져 있다. 어째서 이런 것도 자네 대신 그로트가 가져오게 만드나? G은행에 문의해서 나머지 임금을 타가도록 하게. 요사밧을 해고하는 프레데슨. 그는 좌절한 채로 집무실을 떠난다. 해고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버지? 지하로 내치는 거예요. 저 아래, 밑바닥으로요. 반발하는 프레데. 프레데는 요사밧을 쫓아 뛰어나간다.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요사밧을 가까스로 막는 프레데. 프레데스님께 해고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나? 저와 같이 갈래요, 요사밧? 감격하는 요사밧.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저는 오늘 밤 할 일이 남았어요. 그때 집무실로 들어오는 정장 차림의 누군가. 더 신맨, 마른 남자이다. 프레데센은 그에게 말한다. 오늘부터 내 아들의 행적을 낱낱이 보고하게. 지하실로 다시 내려온 프레데. 쉴 새 없이 기계를 조작하는 노동자 11811 게오르기에게 다가간다. 형제여. 쓰러지는 그를 프레데가 붙잡는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일에 집중하려는 노동자. 기계. 기계 옆엔 누군가 있어야 해요. 그를 저지하는 프레데. 기계 옆에 있을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접니다. 들어봐요. 당신과 신분을 바꾸고 싶어요. 요사파트 99블럭 757층. 프레데는 자신의 옷과 돈, 명함을 게오르기에게 주며
지낼 위치가 담긴 쪽지를 건넨다. 서로의 옷으로 갈아입고 프레데는 게오르기의 자리인 기계에 선다. 두 분 모두 그곳에서 기다리세요. 프레데는 말한다. 옷을 바꿔 입고 차에 탑승하여 99블럭으로 이동하는 게오르기. 마른 남자가 그를 미행한다. 게오르기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상류층의 화려한 사치와 향락, 자유를 목격하고 눈이 빛난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유흥가 요시와라로 향한다. 로트방의 비밀 연구실. 장면은 90골목 끝 기울어진 벽과 삐뚤어진 창의 집으로 이동한다. 메트로폴리스 중심부에 수백 년도 더 된 이상한 집이 있다. 발명가 로트방이 사는 곳이다. 로트방의 한쪽 손은 금속 의수로 되어 있다. 그는 프레데센의 오랜 동료이자 지금은 경쟁자다. 차갑게 설계도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집착과 광기로 번뜩인다. 요 프레데센입니다. 그의 하인이 말한다. 거대한 커튼 앞에 선 프레데센. 커튼을 걷자 한가운데에 여성의 흉상이 자리하고 있다. 그곳엔 이렇게 적혀있다. 헬, 내겐 행복을, 모든 이에겐 축복을 주고자 태어나 프레데센에게 겁탈당하고 그의 아들 프레데를 낳다 죽음. 흉상을 보며 감상에 빠진 프레데센에게 달려와 급히 커튼으로 흉상을 가리는 로트방. 그는 분노에 차서 프레데센에게 화를 낸다. 자네답게 잊을 수 있어야 하네 로트방. 내 평생 단 한 번 잊었던 게 있다면 헬은 여자였고 자넨 남자였다는 사실이지. 고인을 들먹이지 말게. 나나 자네에겐 죽은 사람일 뿐. 내겐 아니야 프레데센. 내겐 살아있다고. 로트방의 의수를 가리키는 프레데센. 헬을 되살리기 위해서 손 하나 희생하는 게 대수인가? 그녀를 보고 싶은가? 로트방이 말한다. 자신의 연구실로 프레데센을 끌고 들어가는 로트방. 구식 실험 도구들과 현대식 기계들이 뒤섞여 괴기스러운 연구실이다. 전선, 코일, 고리 모양의 전기링이 실험 장치를 감싼다. 로트방은 커튼을 걷어 금속 껍질의 여성형 로봇 마시넨 맨쉬를 선보인다. 로트방의 의수를 치켜들자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로봇. 로봇은 프레데센 앞까지 걸어간다. 자, 프레데센. 미래의 인간. 인조인간을 만드는데 손 하나 희생할 가치도 없겠나? 24시간 더 작업하면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인조인간을 만들 수 있네. 혼란에 빠진 프레데센. 인조인간에게 손을 대려하자 로트방이 막아선다. 이 여자는 내 거야, 프레데센. 헬의 아들은 자네 거고. 그런데 무슨 일로 왔나, 프레데센? 부하들이 실망시킬 때마다 자네의 조언이 필요했잖나. 이 도면을 판독할 수 있나? 지난 몇 달간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라네. 기계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프레데. 다른 노동자가 은근슬쩍 다가와 이야기한다. 교대 근무가 끝나는 2시에 그녀가 우릴 다시 소집했어. 시계와 프레데가 작동시키는 기계를 교차해서 보여준다. 아버지, 10시간 근무는 너무 과합니다. 프레데는 버거운 노동에 압도되어 절규하고 가까스로 교대가 된다. 도면을 유심히 살피는 로트방. 이건 2000년 된 지하 묘지 청사진이야. 메트로폴리스 최하단부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거네. 노동자들이 그 지하 묘지에서 뭘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겠군. 지하로 걸어 내려가는 노동자들을 상상하며 프레데센이 말한다. 로트방의 안내에 따라 지하로 내려가는 프레데센. 수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걸어 내려가고 있다. 일에 지친 프레데 역시 그곳에 있다. 지하의 집회, 어두운 지하의 무덤,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여있다.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지친 흔적이 역력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한 곳을 향한다. 기진맥진한 프레데는 고개를 들어 그곳을 바라본다. 그 중심에 마리아가 서 있다. 프레데의 눈빛에 생기가 돌아온다. 마리아의 눈빛은 따뜻하고 목소리는 차분하다. 무릎을 꿇는 프레데. 로트방과 프레데센은 지하 무덤 위의 비밀 동굴에서 이 광경을 몰래 지켜본다. 오늘 여러분께 해드릴 이야기는 바벨탑의 전설입니다. 마리아가 연설한다. 노동자들은 숨을 죽이고 경청한다. 바벨탑의 전설. 영화는 이야기 속으로 전환된다. 밤하늘의 별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만듭시다. 탑의 정점을 이렇게 쓸 것이요. 세상과 그 창조주는 위대하다. 그리고 인간도 위대하다. 사람들에게 외치는 지도자. 하지만 바벨탑을 고안해낸 사람들만으로는 탑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공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주고 손의 역할을 할 외부인을 빌렸습니다. 이때 수많은 노동자 무리를 비춘다. 그러나 바벨탑을 짓는 손은 탑을 고안해낸 머리가 꿈꾸던 이상이 뭔지 몰랐죠. 거대한 돌을 힘겹게 옮기는 노동자들. 한 사람의 찬송가는 다른 이의 저주를 야기했습니다. 같은 언어였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죠. 계단 위의 지도자와 계단 아래의 노동자들을 함께 비춘다. 세상과 그 창조주는 위대하다. 그리고 인간도 위대하다. 무너진 바벨탑을 비춘다. 영화는 다시 마리아에게로 돌아온다. 머리와 손은 중개자가 필요했어요. 머리와 손 사이의 중개자는 심장이어야 한다. 마리아는 성서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며 희망을 전한 것이다. 그럼 우리의 중개자는 어디에 있죠, 마리아? 기다리세요. 곧 올 겁니다. 기다리겠소, 마리아.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돼요. 군중 속에서 프레데는 그녀를 바라본다. 마리아에게 깊게 감화된 모습이다. 모두가 빠져나간 뒤 그는 마리아를 부른다. 마리아는 그를 알아보고 화색을 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마리아. 오, 중개자님. 드디어 오셨군요.
당신이 날 오게 만든 거요. 입맞춤을 나누는 두 사람. 몰래 지켜보던 프레데세는 노동자들의 신앙과 마리아의 영향력을 똑똑히 목격한다. 그리고 이 운동의 주도자인 마리아를 무력하고 도시의 충성을 시험하기 위한 계획을 꾸민다. 로트방, 저 여인과 닮은 인조인간을 만들어주게. 저들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려서 저 여인에 대한 믿음을 파괴할 걸세. 날 내버려두게 프레데센. 자네 혼자 돌아가야겠어. 바보 녀석. 헬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까지 잃게 될 거다. 바로 네 아들. 돌아가는 프레데센의 뒷모습을 보면서 읊조리는 로트방. 내일 성당에서 봐요. 인사와 함께 키스를 나누는 마리아와 프레데. 프레데가 돌아간 뒤 혼자 남은 마리아. 로트방은 촛불을 끈 뒤 서서히 마리아를 압박하다가 결국 그녀를 납치한다. 서곡 끝. 간주곡. 성당에 나온 프레데. 그는 설교하는 수도사를 목격한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리라. 수도사가 가리킨 성경엔 이렇게 쓰여 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한지라. 영화는 바벨론의 대탕녀 이미지를 보여준다. 다시 화면은 인조인간 마시넨 맨시를 비춘다. 그 앞에 앉아있는 로트방. 넌 프레데슨과의 도시, 그의 아들마저 멸망시킬 거야. 마시넨 맨시를 보며 그는 말한다. 프레데는 오지 않는 마리아를 영문도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린다. 성당의 한쪽 벽으로 걸어가 7가지의 대죄가 묘사된 부조 조각을 바라본다. 탐직, 탐욕, 거만, 음란, 질투, 노여움, 허영. 모든 조각을 눈으로 훑고 가운데의 사신 조각을 마주하고 선다. 진작 왔더라면 날 두렵게 하지 못했을 거요. 부탁드립니다. 저와 제 사랑을 내버려 두세요. 진지한 눈빛으로 말하는 프레데. 주머니에서 게오르기의 모자를 꺼내는 프레데. 요시와라에서 나와서 차에 타는 게오르기. 그는 마른 남자에게 납치된다. 그 옷을 입었던 사람 어디 있나. 간단히 게오르기를 제압하는 마른 남자. 그가 떨어뜨린 쪽지를 줍는다. 요사밭 99블럭 757층. 집으로 돌아온 프레데. 요사밭이 그를 반긴다. 게오르기를 깨워주시겠어요? 당장 나를 노동자 도시로 안내해야 하니. 요사밭은 의아해한다. 11811번 기계실로 돌아가. 모든 걸 잊는 거다. 알겠나? 마른 남자는 게오르기에게 경고한다. 충직한 사람이 필요해요, 요사밭. 안 그러면 어떻게 목적을 달성하겠어요? 난 가야 해요, 당장. 혼자서라도. 게오르기가 나와 만나게 해주려던 사람을 찾아야 해요. 걱정을 내비치는 요사밭. 오늘 밤. 요사밭. 오늘 밤에 돌아올게요. 프레데를 마중하는 요사밭. 프레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그 순간 마른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방으로 들어와 게오르기의 모자를 줍는 마른 남자. 요사밭은 무언가 변명한다. 마른 남자는 요사밭에게 빼앗은 쪽지를 보여준다. 요사밭 99블럭 757층. 그럼 오늘 밤 이곳을 떠나는 대가로 얼마면 되겠나? 마른 남자가 많은 액수의 돈을 내려놓지만 거절하는 요사밭. 요사밭은 마른 남자에게 당장 나가라고 고함친다. 누가 날 여기 보냈는지 아직도 모르나 보군. 가소롭게 웃으며 대답하는 마른 남자. 수표를 보여준다. 메트로폴리스 중앙은행이라고 적혀있다. 이분은 오늘 밤 아드님이 당신과 만나는 걸 원치 않아. 수표를 들고 도망치려는 요사밭. 하지만 마른 남자에게 간단히 제압된다. 3시간 내로 널 데리러 오겠다. 화면은 로트방의 비밀 연구실로 이동한다. 이리 와. 널 닮은 인조인간을 만들 시간이다. 로트방이 마리아를 위협하며 다가간다. 격렬하게 저항하는 마리아. 때마침 로트방의 집 근처를 지나던 프레데가 그 소리를 듣고 집 문을 두들긴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집 안에 들어온 프레데는 집안 이곳저곳을 탐색하고 다닌다. 수많은 방들과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문들. 결국 어떤 방 문 앞에서 마리아의 스카프를 발견하지만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마리아 라고 외치며 부술듯이 문을 두드리지만 어떤 문도 열리지 않는다. 로트방의 실험실. 거대한 실험실. 마리아는 기계장치가 머리에 쓰여진 채로 유리캡슐 안에 침상에 누워있다. 기계장치는 중앙 의자에 앉은 금속 인조인간에게 연결되어 있다. 로트방이 기계를 작동시키자 부품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전류가 흐르고 유리캡슐 위의 원형 장치에서 불빛과 스파크가 뿜어져 나온다. 에너지가 인조인간에게 전달된다. 인조인간 몸의 위아래로 빛의 고리가 리듬감 있게 움직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리의 수가 더 증가하며 더 복잡한 움직임을 보인다. 시간이 지나자 가슴 부분을 시작으로 인조인간의 금속 외피가 서서히 피부색으로 바뀐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얼굴이 인조인간의 얼굴에 겹쳐지면서 동일화된다. 마침내 그녀의 눈이 번쩍 뜨인다. 가짜 마리아가 탄생한다. 다시 화면은 프레데를 비춘다. 지쳐서 앉아있는 프레데. 문이 열리자 바로 뛰쳐나간다. 프레데는 로트방을 발견하고 분노에 차서 뛰어간다. 마리아는 어디 있죠?
네 아버지와 같이 있어. 계속 추궁하는 프레데. 하지만 로트방은 반응하지 않는다. 말했잖아. 네 아버지와 같이 있다고. 로트방은 프레데센에게 편지와 함께 가짜 마리아를 보낸다. 집무실에서 편지를 읽어보는 프레데센. 그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완벽하고 순종적인 기계네. 오늘 밤 100여 명의 눈앞에서 어떤 연기를 하는지 봐두게. 춤추는 동안 단 한 명이라도 그녀가 기계라는 걸 눈치챈다면 나는 내 자신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 부를 거네. 로트방. 초대장도 함께 동봉되어 있다. 로트방 씨가 오늘 저녁 프레데센님을 초대합니다. 가짜 마리아는 진짜 마리아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몸을 하고 있다. 그러나 눈빛은 차갑고 미소는 기괴하다. 그녀를 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 프레데센. 널 지하세계로 보내 마리아의 노력을 화사로 만들 테다. 음흉한 미소를 짓는 가짜 마리아. 그 순간 집무실 문을 박차고 프레데가 들어온다. 프레데센과 붙어있는 마리아를 목격한 프레데. 마리아. 프레데는 질투와 혼란 속에서 환영을 본다. 산발적으로 터지는 불빛. 마리아와 아버지의 얼굴. 이미지들이 끝없이 회전하고 그는 마치 추락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프레데는 탈진하여 침대에 쓰러진다. 비몽사몽간의 프레데는 로트방의 초대장을 목격한다. 로트방 씨가 오늘 저녁 프레데센님을 초대합니다. 무도회장 요시와라. 깔끔한 정장을 입은 수많은 상류층 사람들. 무대에는 보석함 같은 원형 구조물이 있다. 구조물이 열리고 화려하게 치장한 가짜 마리아가 나타난다. 모두의 시선이 주목된다. 그녀는 관능적인 춤을 추면서 남자들을 매혹한다. 무언가 깨달은 듯이 소스라치듯이 놀라며 잠에서 깨어난 프레데. 목사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리라. 무도회장은 더더욱 광란으로 빠진다. 격정적인 그녀의 춤과 극한의 욕망에 사로잡힌 남자들의 얼굴. 수많은 눈들이 교차한다. 7가지 대죄와 바빌론의 탕녀 이미지가 등장하고 가짜 마리아는 7마리의 용장식 위에서 그 이미지와 똑같은 포즈를 취한다. 그녀가 아니라 7가지 대죄였어. 7가지 대죄를 묘사한 성당의 부조 중 가운데 사신 조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가 피리를 불자 나머지 조각들도 함께 움직인다. 바빌론의 탕녀 그 자체가 된 가짜 마리아. 그녀에게 광란의 사람들이 때로 몰린다. 사신이 도시를 덮친다. 낫으로 위협하며 프레데에게 다가오는 사신. 프레데는 다시 정신을 잃는다. 간주곡 끝. 격정적으로. 요한계시록. 소파에 앉아있는 프레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다. 급하게 들어오는 요사밧. 둘은 무척이나 반가워한다. 요사밧은 노동자의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입고 마른 사람으로부터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놈 때문에 10일간 노동자 도시가 위험했습니다. 마른 남자에게 브리핑을 받는 프레데센. 노동자들이 의지하는 건 예언된 중개자가 오리라는 기대뿐입니다. 괴로워하는 프레데. 요사밧이 그에게 다가간다.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프레데. 당신이 아빠 쓰러졌던 날 저녁에 친했던 친구들이 그 여자 때문에 그날 저녁에 다른 친구들을 그만. 에덴 동산은 버려졌지만 요시와라에서는 매일 밤 남자들은 서로 칼까지 뽑아들고 싸운다. 가짜 마리아에 홀려 무도회장에서 격하게 주먹다짐을 하는 두 남자. 결국 한 남자가 총으로 다른 남자를 사살한다. 여자가 가는 곳마다 죄악이 발생하는데 그녀도 마리아라고 불려요. 깜짝 놀라는 프레데. 지하 세계에서 성녀처럼 추앙받던 그녀 말인가요? 많은 사람이 지하 묘지로 가서 그녀의 행실이 올바른지 판단할 거예요. 중개자가 그런 기회를 놓쳐선 안 되죠. 생기와 의욕이 돌아온 프레데가 말한다. 프레데센은 마른 남자에게 명령한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든지 노동자들이 하고픈 대로 놔두도록 명령을 내린다. 이때 진짜 마리아와 대화하는 로트방. 프레데센은 노동자들이 죄를 짓게 놔둘 거야. 그래야 그들을 토벌할 자위권을 주장할 수 있을 테니. 절망하는 마리아. 넌 불쌍한 형제들에게 평화를 설파했지 말이야. 오늘 프레데센의 꼭두각시가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 거야. 중개자에 대한 믿음도 파괴할 거고. 지하 묘지에서 연설하는 가짜 마리아. 난 항상 평화를 주장했지만 중개자는 오지 않아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이제 때가 됐어요. 그녀의 말에 흔들리는 노동자들의 눈빛. 분노와 광기에 휩싸인다. 하지만 난 프레데센을 속였어. 네 복제품은 그의 말이 아니라 오직 내 말만 듣는다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로트방. 메트로폴리스 기계의 산 먹잇감은 누구죠? 누가 기계 접합 후에 자기 골수를 바르죠? 누가 자기 살점을 떼어 기계를 먹여 살리죠? 기계를 굶겨요. 어리석은 자들이여. 끝장냅시다. 군중을 선동하는 가짜 마리아. 요사밧의 부축을 받으며 지하 묘지로 내려가는 프레데. 기계를 죽이러 가요. 가짜 마리아의 선동은 불길처럼 번져간다. 이를 목격한 프레데가 나선다. 넌 마리아가 아니야. 넌 마리아가 아니라고. 순간 이목이 프레데에게 집중된다. 음흉한 미소를 짓는 가짜 마리아. 마리아는 살인이 아닌 평화를 전했소. 저건 마리아가 아니오. 프레데센의 아들이다. 저 흰 실콧의 앞잡이를 죽여라.
노동자들과 싸움을 시작한 프레데와 요사밧. 한 노동자가 칼을 꺼내 프레데를 찌르려 했지만 이를 지켜보던 게오르그가 대신 칼에 맞아 쓰러진다.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이 도시를 떠납시다. 뒤에 남는 자가 없어야 기계들이 죽습니다. 한껏 고양된 노동자들이 가짜 마리아를 들쳐업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로트방은 그의 집 다락방에서 프레데센에 대한 승리감으로 도취되어 간다. 프레데센을 이중으로 속였어. 아들이 중개자가 되려는 것도 널 사랑한다는 것도 숨겼거든. 로트방의 말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락방 창 밖에서 프레데센도 엿듣고 있었다. 프레데센은 다락방에 난입해 오랜 경쟁자 로트방을 격퇴한다. 마리아는 풀려난다. 노동자들이 떠나고 옷이 만신창이가 된 요사밧이 프레데를 찾는다. 프레데는 칼에 찔린 게오르그를 안고 있다. 그래도 저 마지막엔 충직했습니다.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는 게오르그. 진짜 마리아는 로트방의 집에서 뛰쳐나온다. 묘지에서 나가려다 한 번 더 게오르그를 바라보는 프레데. 어서요 프레데, 노동자 도시를 지나가야 해요. 요사밧이 재촉한다. 분개한 노동자들이 광장의 종합해서 그 수를 불린다. 마치 불길처럼 갈수록 더 많은 노동자들이 그들에게 합류한다. 여러분,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기계에게 죽음을. 가짜 마리아를 선두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를 향해 가는 군중들. 맨 처음 작업 교대를 할 때와 같은 철창과 같은 공간이지만 그때의 생기 없고 느린 발걸음과는 전혀 다른 열정적이고 과격한 뜀박질을 보여준다. 뒤에 남은 남자와 여자는 이제 한 명도 없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직 남아있었다는 것을. 기계만 남았어요. 전부 죽게 만듭시다. 중앙기계실로. 수천 명의 군중들은 중앙기계실로 이동해 M머신에 이어 하트머신으로 몰려간다. 위험 경고가 뜨자 문을 봉쇄하는 십장 그로트. 심란함에 몸둘 바를 모른다. 이때 프레데센에게 걸려온 영상통화. 그로트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만 프레데센은 의외의 반응을 보인다. 문을 열게, 문을 열어야 해. 중앙기계실이 붕괴되면 기계 구역 내에 남는 건 없게 됩니다. 하지만 프레데센은 입장을 고수한다. 어쩔 수 없이 중앙기계실의 문을 여는 그로트. 노동자 군중이 환호하며 미친듯이 쏟아져 들어온다. 이에 맞서려는 그로트. 당신들 정신 나갔소? 중앙기계실이 무너지면 노동자 도시 전체가 파괴되오. 하지만 이미 노동자 군중은 귀와 눈이 먼지 오래다. 한편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진짜 마리아도 위로 올라간다. 노동자들이 그로트를 제압하고 그 사이에 마리아가 하트머신의 작동을 중지시킨다. 엄청난 스파크가 튀고 냉각수가 역류하기 시작하며 물기둥이 치솟는다. 노동자들의 얼굴에 승리의 환희가 번진다. 이때 마리아는 몰래 현장을 빠져나간다. 기계가 폭발한다. 불꽃이 튀고 증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온다. 구조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심장부가 무너져 간다. 엘리베이터들도 모두 망가진다. 기계는 지하의 댐과 연결되어 있었다. 댐의 파이프가 터지자 물줄기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온다. 물기둥이 바닥까지 뚫고 지상에서 치솟기 시작한다. 아직 남아있었던 아이들이 물을 피해서 도망친다. 이를 발견한 마리아가 아이들을 구조한다. 마리아는 광장에 있는 종을 힘겹게 쳐 아이들을 불러낸다. 급박하게 나오는 아이들. 물은 점점 차오르고 수많은 아이들이 마리아에게로 모인다. 너희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한편 중앙기계실의 노동자들, 목표를 달성했다는 기쁨에 손에 손을 잡고 흥겨워한다. 집무실에서 메트로폴리스의 전경을 감상하던 프레데센. 갑자기 전 지역에 정전이 일어난 것을 보고 놀란다. 때마침 들어오는 마른 남자. 아드님이 노동자들 사이에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충격을 받고 쓰러지는 프레데센. 엘리베이터는 망가졌지만 발판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요사밧과 프레데. 마리아가 울린 종소리를 듣는다. 종으로 뛰어가 마리아와 재회하는 프레데. 맞아요, 당신이 진짜 마리아예요. 입맞춤을 나누는 둘. 하지만 이제 천장에서도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통풍구로 서둘러. 급수장이 폭발했다. 도시가 물에 잠긴다. 요사밧이 재촉한다. 아이들과 함께 탈출하기 시작하는 셋. 수천 명의 아이들이 함께 탈출하다 보니 상황은 아비규환이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철문이 잠겨버려 아이들이 열지 못한다. 프레데가 벽을 타고 올라가 극적으로 문을 열어낸다. 아이들을 모두 보낸 뒤 마리아를 부축해서 함께 올라가는 프레데. 요사밧과도 제외하고 아이들을 모두 무사히 구해낸다. 아이들을 자손 공동체로 데려갑시다. 프레데가 말한다. 왜 불이 전부 나간 거죠? 마리아가 말한다. 한편 프레데센은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집무실에 앉아있다. 알아야겠어. 내 아들은 어디 있나? 내일이면 수천 명이 분노와 절망 속에서 물을 겁니다. 프레데센 씨, 내 아들 어디 있죠? 하고 말이죠. 절규하는 프레데센. 그로트가 손을 맞잡고 자축하는 노동자 무리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당신들 자녀는 어디 둔 거요?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아연실색하는 노동자들. 도시가 물에 잠겼어요. 통로도 모두 침수됐어요. 노동자들은 절규한다. 누가 기계로 공격하라 한 거요? 기계가 죽으면 당신들도 죽어요. 당신들 바보요? 분노는 곧 가짜 마리아에게 향한다. 전부 그 마녀 탓이야.
화면은 요시무라로 이동한다. 상류층의 사람들과 함께 가짜 마리아는 유흥을 즐기고 있다.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꼴이나 지켜봅시다. 마녀를 찾아요. 모든 게 마녀 탓이요. 때려 죽여요. 그로트와 노동자들이 일어난다. 마녀를 잡으러 움직인다. 진짜 마리아와 프레데, 요사밧은 아이들을 자손 공동체로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한숨을 놓은 상황이었다. 한편 이제야 의식이 돌아온 로트방. 헬의 조갑상 앞으로 걸어간다. 이제 널 집까지 바래다 줄게. 나의 헬. 성난 노동자들이 마리아를 잡으러 움직인다. 마녀다 마녀. 저기다. 저기 있다. 진짜 마리아를 발견한 노동자 무리. 마리아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그들에겐 들리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 어디에다 뒀어? 이 마녀야. 마녀를 화형시키자. 화형대로 보내자.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도망치기 시작한다. 도망치는 마리아를 추격하는 군중들. 요사밧과 프레데도 이를 발견하고 함께 뛰어간다. 이때 요시무라에서 나온 상류층의 무리와 노동자 무리가 충돌한다. 가까스로 마리아는 도망칠 수 있었고 오히려 상류층 사이에 섞여 있었던 가짜 마리아를 그로트가 잡아낸다. 마녀를 화형대로 보내자. 광기에 차서 웃는 마리아. 노동자 무리는 장작 더미를 만들고 그 위에 기둥에 마리아를 결박한다. 불을 지르고 환호하는 군중들.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프레데가 이를 발견하고 막아보려고 하지만 군중들에 의해 제지된다. 마리아. 한편 몰래 숨어 있었던 진짜 마리아. 프레데가 자신을 부르는 걸 듣고 나오다가 로트방과 마주친다. 헬, 나의 헬. 로트방은 광기 어린 집착으로 그녀를 따라간다. 마리아는 그를 뿌리치려다가 종탑의 밧줄에 매달린다. 종이 울리자 이에 반응하는 노동자 군중들. 하지만 다시 마리아는 붙잡히고 결국 마리아는 옥상까지 내몰린다. 한편 불길 속에서 가짜 마리아의 외피가 벗겨지듯 타오르고 마침내 금속 골격이 드러난다. 가짜 마리아의 정체를 파악한 군중들은 모두 경악한다. 프레데 역시 이를 보고 혼란에 빠진다. 이때 대성당 옥상에서 추격전을 벌이는 로트방과 진짜 마리아를 발견하고 그는 그들을 향해서 뛰어간다. 마침내 대치한 로트방과 프레데. 최후의 결투를 벌인다. 둘의 실루엣이 첨탑 난간 위에서 비틀거리며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다. 지상에서는 달려온 프레데센이 그 격투를 지켜보고 있다. 절망감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 프레데센. 노동자 무리가 그를 발견하고 위협을 가하려고 하고 요사밧과 마른 남자가 그들을 막으려고 한다. 당신들의 자녀는 무사해요. 요사밧이 말한다. 그 소식을 듣자 노동자 무리는 안도와 환호에 빠진다. 결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공격을 받은 프레데가 잠시 주춤한 사이 로트방은 마리아를 안고 건물의 지붕 위로 올라간다. 그를 바짝 추격하는 프레데. 둘은 뒤엉켜서 지붕을 타고 함께 추락하다가 결국 로트방이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다. 이를 지켜보던 프레데센은 무언가 결심한 듯 대성당 안으로 달려간다. 마리아는 프레데의 품 안에 안겨 안도하고 있다. 다시 입맞춤을 나누는 둘. 화면은 전환되어 그로트가 이끄는 노동자 무리를 비춘다. 그들은 대성당을 향해 걸어간다. 그러던 중 대성당에서 마리아와 프레데가 나온다. 프레데센에게 홀로 다가가는 그로트. 프레데센도 홀로 그에게 다가간다. 그 둘은 손을 살짝 내밀어 화해를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더 뻗지 못하고 주먹을 쥐어 내려놓는다. 둘 모두 얼굴이 굳는다. 두 세계가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긴장이 흐른다. 마리아는 조용히 프레데에게 다가간다. 머리와 손이 손잡고 싶어 하지만 둘을 이어줄 심장이 없군요. 중개자여, 서로 하나 되는 법을 보여주세요. 프레데는 부드럽게 아버지를 설득시키며 그의 손을 잡는다. 또한 그로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손 역시 잡는다. 그로트의 손과 프레데센의 손을 포개는 프레데. 마침내 화해의 악수가 이루어진다. 머리와 손 사이의 중개자는 심장이어야 한다. 끝.